따지하오 강남파고다 HSK 강사 임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더로 발음되는 구조조사 세 가지의 쓰임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구조조사라는 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구조를 연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품사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조조사 먼저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수러와 보어를 연결하는 더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수러하고 보어는 그냥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러하고 보어는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흔히 정도보어라고 알고 계시는 문장 있죠? 정도보어를 만들어줄 때만큼은 수러하고 보어 사이에 요 덜을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실게요. 그래서 수러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또는 수러의 상태가 어떠어떠하다를 갖다 보충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수러 자리에는 보통 동사가 들어갈 거고요. 보어 자리에는 보통은 형용사가 들어가요.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수러 자리에 동사 형사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도 동사 형사 다 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도보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저희 예문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자, 뛰는 게 빠르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뛰다, 파오가 있죠. 그 다음에 빠르다, 헌콰이가 있는데, 뛰다와 빠르다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구조조사 더가 들어감으로 해서 뛰는 정도가 빠르다, 뛰는 게 빠르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슈어 말하다 하고요. 리우리 유창하다가 만나서 뭐가 되나요? 슈어 더很流利 말하는 정도가 유창하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상신이라고 해서 상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보어 자리에 상신더 쿨러 상심한 정도로 울었다라고 해서 난 상심한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우는 정도까지 갔다를 표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분들한테 어순별 문제를 푸시다가 요 더가 보이면 보통은 정도보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 더 같은 경우는 정도보어뿐만이 아니라 가능보어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가능보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쓰기 1파트에서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정도보어가 들어간 문장 위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구조조사 땅지자의 더가 되겠습니다. 땅지자의 더 같은 경우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데, 부사어라는 거는 동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수러 앞을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석은 뭐뭐히 뭐뭐하 개로 해석이 되고, 앞에 보통 형용사나 동사가 붙어서 형용사나 동사하게 무엇을 합니다? 뒤에 동사밖에 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하게 동사하다 또는 동사하게 동사하다로 가실 건데, 자,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많은 느리다죠. 느리다가 땅지자 만났습니다. 해서 만만 더 슈어 하면은 느리게 말하다, 천천히 말하다가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까오싱은 기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까오싱 더唱歌라고 하면은 기쁘게 노래를 부르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认真 하면은 성실하다, 열심이다라는 표현의 단어죠. 그러면 认真的学习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땅지자 구조조사 더의 뒤로 보시면은 전부 다 말하다, 노래 부르다, 공부하다라는 동사밖에 올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조사들을 활용한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자, 보시겠습니다. 쇼상더라고 해서 쇼는 이제 나무죠. 그래서 쇼상더는 나무 위 의가 되는데, 자, 요 더는 아까 전에 저희 명사 꾸며주는 말 관용어 만들어주는 더였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띠아오는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동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예즈 나뭇잎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꽝러라고 해서 꽝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쓰면 뭐 다만 오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나,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 조금도 남지 않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얘가 이렇게 러하고 붙어 있을 때,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이 단어는 결과보어로 활용이 됩니다. 보어니까 누구하고 붙여주겠어요? 동사 뒤에서 붙여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징 부사죠. 부사는 수러 앞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수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는 띠아오 떨어지다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면 띠아오 꽝러 뭐가 되겠습니까? 모조리 싹 다 떨어지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징은 부사니까 띠아오보다 앞으로 넘어가실게요. 그러면 더 뒤에 붙을 수 있는 명사가 누구밖에 안 남냐? 예즈밖에 남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쇼상더 예즈 나무 위에 나뭇잎들이 또 이징 띠아오꽝러 이미 다 떨어졌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뒤에다가 명사 이어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꽝이라는 아이는 결과보로 쓰면 싹 다 모조리 없어지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위마오치오 사이라고 해서, 위마오치오라고 하면은 배드민턴이죠. 사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경기는 그 다음 찌양은 부사입니다. 장차 머지않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짜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뭐에 뭐뭐에서의 의미를 갖는 개사죠. 개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수러가 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실게요. 개사, 명사, 수러 순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단어까지만 저희가 해석을 해본다면 배드민턴 시합은 장차 뭐뭐에 동사하다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위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샤저우더라고 해서 다음 주의가 되는데 역시나 관형어 만들어주는 더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주의싱이라고 해서 중요 동사죠. 거행하다,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 따위를 열 때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카이 쓰시면 안 돼요. 전부 다 거행하다라는 의미의 주의싱을 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이 문장에서 지금 수러를 먼저 찾는다라고 한다면 주의싱, 열다, 거행하다가 이제 수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개사, 명사, 수러의 순이라고 했으니 자, 그 배드민턴 시합은 장차 뭐뭐에서 거행되다, 뭐뭐에서 열리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짜이 뒤에는 보통 시간 아니면 장소가 올 건데 보시면 장소로 쓸만한 거 누구 있어요? 디위관, 체육관에서 열리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아조더 뒤에 어울리는 명사는 누가 남습니까? 이제 명사 남는 거 하나밖에 없죠. 누구? 위마오치오사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시합이 되겠습니다. 왜? 다음 주에 체육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위마오치오사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下周的羽毛球赛将在体育馆举行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 배드민턴 시합이 장차在어디에서요? 명사 체육관에서 무엇을 합니다? 举行열립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요 관형어에 쓰이는 구조사 더를 갖다가 문제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더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더는 보이면은 무조건 다 명사랑 연결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더 뒤에 명사가 붙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거나 명사를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문장 구조를 좀 살피셔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시가 나오죠? 이다. 얘는 이제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해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아, 가짜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시의 샤오시라고 해서 이 소식들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더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시대사가 붙어있는 명사들은 보통 주어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시입니다. 무엇? 이제 목적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시자문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명사가 오거든요. 근데 남는 거 형용사 하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더가 또 어떤 기능이 있냐 면 관형어의 기능도 있지만 단어를 명사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가짜의 것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소식들은 입니다. 가짜의 것, 가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这些消息是假的. 이 소식들은 이다,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더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스스로 명사가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과거 강조의 수덕구문 같은 경우는 더 뒤에 명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요거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더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우선은 뭐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구조조사 더. 아까 전에 더는 뭐라고 했냐면 수러와 보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더 같은 경우는 앞에 수러 놔주시고 그 다음에 더 뒤에는 정도, 보어로 넘어가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가 나와 있고요. 위에라이위에라고 해서 얘는 정도부사로 들어가요. 점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리하이, 대단하다, 심하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너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거서, 기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정도보어 문장 같은 경우는 수러 자리에는 보통은 동사가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는 정도보어 자리에는 보통은 형용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어는 문장 제일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자 동사 누구 있습니까? 거서, 더 기침하는 정도가 어떠합니다? 위엘라이위에 뒤에는 형용사 붙을 거라고 했죠. 점점 심해집니다로 갈게요. 자,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 거서, 더 위엘라이위에 리하이. 그는 기침을 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더 앞에 있는 거서가 이 문장의 수러가 되는 거고 위엘라이위에 리하이는 뭐가 돼요? 이 문장의 정도 보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도 부사 같은 경우는 항상 보어 자리에 같이 있다 좀 기억을 좀 해두실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这份이라고 해서요. 지시대사 뒤에 있는 거는 양사로 들어가는데 펀 같은 경우는 문서나 서류 따위를 세는 양사가 되겠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알맞는 명사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很详细라고 해서 详细는 상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정도부사 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介绍 소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그 다음 또 구조조사 더가 보이죠. 수러와 보어를 연결해 주세요. 앞에는 수러, 뒤에는 정도 보어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说明书라고 해서 설명서인데 얘는 명사죠. 주어나 목적어처럼 명사로 된 것들은 정도보어 문장에서 전부 다 수러보다 앞으로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수러를 먼저 찾아주실 건데 보통은 동사가 수러로 쓰입니다. 소개하는 정도가 어떠합니다? 很详细 얘 정도보어로 빠지죠. 그리고 제가 방금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도부사는 보통 누구 자리에 함께 있다? 정도 보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정도가 아주 상세하다로 넘어갈게요. 그럼 남는 명사 뭐가 있나요? 이 부에 설명서, 설명서도 어떤 서류나 문서로 볼 수 있으니 둘을 같이 연결해 주시고 주어 자리에 놔줄게요. 자, 그러면 这份说明书 이 설명서는 介绍的 소개되는 정도가 어떠합니다? 매우 상세합니다. 소개가 매우 상세하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조사 더를 한번 볼 건데 눈에 띄는 구조조사 역시나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지자의 더. 아까 전에 땅지자의 더 같은 경우는 뭐뭐히 뭐뭐하게라고 해서 수로 꾸며주는 말 부사어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타가 있고요. 그의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싼종이라고 해서 새 종류인데 숫자 뒤에 있는 거 양사라고 했습니다. 종류를 세주는 양사고요. 그 다음에 리올리는 원래 뜻은 유창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뒤에 땅지자가 붙었으니 구조사 더가 붙었으니 유창하게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엔이라고 해서 유엔 같은 경우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지앙이라고 해서 말하다죠.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아까 구조조사 더 땅지자 같은 경우는 부사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만 동사 앞에서만 뒤에는 동사밖에 못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지금 유일한 동사는 지앙밖에 없죠. 리우리더 지앙 둘이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유창하게 말하다가 되겠고 말하다는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 무엇 있나요? 언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언어라고 해서 양사하고 명사 이어주시면 이렇게 목적어까지 연결이 되고요. 타는 당연히 주어로 빠질 거고 자, 우리 부사어의 순서를 보시면 부조 더 개의 순입니다. 조동사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땅지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순서는 타, 거의, 리우리더, 지앙, 싼종, 유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리우리, 더까지가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건데 이 부사어 지금 보시면 거의는 조동사 그 다음에 땅지자에 조, 더 순으로 갑니다.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더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지앙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무엇을? 싼종 유의 세 종류의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때도 구조조사 더가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누가 있나요? 땅지자 구조조사 더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실게요. 띠샤러라고 해서 띠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쓰이면은 낮다란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은 숙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띠샤러라고 하면은 숙여서 내렸대요. 그러니까 숙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시오더라고 해서요. 하이시오 같은 경우는 쑥스러워하다, 부끄럽다라는 의미의 원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이시오더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며 쑥스러워하며 쑥스럽게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우는 머리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매일매일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로 빼줄게요. 자, 그러면 땅지자 뒤에는 동사밖에 못 올 거라고 했으니 자, 이 문장의 유일한 동사 누구 있습니까? 띠샬러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숙였습니다? 부끄럽게 숙였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머리를로 가줄게요. 매일매일은 주어니까 1번으로 자, 문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이시오다 띠샬러 더 여동생은 부끄러워하며 숙였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구조조사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전에 내용 잘 숙지하고 가셨다가 좋은 점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谢谢大家。